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보는 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카드에서 보여질 여러분의 모습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인 거죠. 리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었나? 그렇게 비춰질 만한 게 있을까? 그걸 한번 되돌아보는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제너럴 리딩은 진지함보다는 재미로 좀 봐주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번호 하나를 골라주세요. 7초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상대방은요, 여러분들의 밝고 긍정적이고 즐거운 모습 속에 또 다른 이면이 있는데, 그게 조금 우울감이나 슬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느낀답니다. 상대는 여러분이란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해타산이나 논리적이고 그런 것보다도 감정, 정서적인 부분이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꼭 돈으로 뭘 사주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내 감정을 또 잘 들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배려 하나,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여기에 여사제 카드나 극단성을 나타내는 카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이미지 리딩을 해볼 때는 여러분들이 밝은 기운과 조금 우울한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대는 느끼나 봐요. 여기에 반달이 보이시죠? 이 하이에나 카드 역시 여러분의 이미지를 보려고 뽑아본 건데, 만약 여러분이 이 상대방과 말을 섞거나 조금 대화해볼 기회가 있었다면 이분은 여러분의 상실감까지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사이였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어떤 분위기가 되게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눈빛이라든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조금 뭔가 조금 울적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고, 좀 가까워지고 서로의 좀 속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이분은 여러분이 혹시 전에 뭔가 조금 누군가를 두고 슬프게 떠나와야 했다거나 어떤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어떤 여러분만의 아픔이 있다거나, 혹은 여러분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밝은 모습 속에 사실 여러분의 정서가 충족되지는 않은 뭔가 조금은 내가 위로받고 싶은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여러분과 대화 속에서 이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에 뼈나 가시가 있다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 하이에나는 위트의 제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그를 친다면 약간 블랙 코미디, 여러분의 말 속에 나도 모르게 언뜻 그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말인데 슬픔도 묻어있거나 아니면 아픔이 묻어있거나 굉장히 희비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어떤 언어를 구사한다,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심리와 관련되어서 상대방은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 하고 한 장을 펴봤는데요. 원래 여러분이 A라고 하면 여러분 내면에 어떤 B가 있는데, B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좋은 관계를 맺거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 조금 더 깊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고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못 들어오게 만드는, 여러분이 겁먹는 그런 모습이 상대가 좀 느낄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의 밝은 모습 이면에 약간의 슬픔과, 그리고 누군가가 좀 더 나한테 깊숙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놀라가지고 뒤로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이 여성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이 뭔가 좀 좋지 못한 것에 구속되어 있고 압박되어 있고 자유롭지 못하다, 해방감을 느끼고 싶은데 뭔가 조금 답답해 보인다라고 상대방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의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혹은 일적으로 거기에 좀 최선을 다해야 돼서 거기서 매달려 있다는,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건강과 관련해서도 사실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카드여서 역시나 말씀드린 것과도 맥락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도 보여요. 어쩌면 여러분 내면에, 자기 내면에 사로잡힌, 이렇게 붙잡힌, 여러분이 좀 자유롭게 아주 쿨하게 누군가와 대화하고, 또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그 감정의 소통,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고 싶은데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강력한 절제력, 자제력, 그 이성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조금 여러분의 영혼이 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사람과처럼 보이는데 지난 날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상실감 때문에 좀 조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이 남성분이시라면요, 여성의 영향력이 여러분을 지배적으로 이렇게 좀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해요. 제 생각엔 여러분이 지난 헤어진 여성분과 어떤 그 기억 혹은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사람을 못 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 이성이 아니라 뭐 어머니 혹은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지배력 아래에 여러분이 놓여 계신 것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남성분이신 여러분이 지난날 여성분한테 굉장한 희생을 당한,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많이 상처받은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분들 정리.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언뜻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조금 울적해 보이거나 그런 분위기를 풍긴 적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 관계로부터 잘 빠져나오신 거라고 하고, 굳이 지난날에 너무 발목 잡힐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숙해지는 단계래요. 조언을 폈는데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뭔지 아시죠? 전차는 전쟁에서 타는 마차죠. 전차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온 길은 정말 배수진을 치고, 배수진이 뭔지 아시죠? 배수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배수진이 있었습니다. 배수진 제가 옛날에 사귀었던 친구인데 바람 나왔고, 지금 한마디로 전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될 진정한 사랑이 또 앞에 있고, 여러분의 삶도 앞으로 저기 고속도로처럼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슬픔, 울적함, 지난날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이별이, 어떤 상처가, 아쉬움이, 상실감이 여러분을 문득문득 슬픔에 젖게 만든다면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우직한 모습에 진짜 반할 만한 정말 더 멋진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과 잘 되고 싶다면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번 분들 이제 뒤는 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딩 마칠게요. 자, 2번 분들, 먼저 상대방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차갑거나 냉정해 보인대요. 여기 지금 이 그림, 겨울왕국에 마치 엘사는 아니고, 그때 디즈니 오디션 봤는데 2등을 해가지고 출연 못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친구가 엘사가 됐었어야 됐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모습이래요. 이 카드는 철벽이긴 해요. 철벽인데 어떤 종류의 철벽이냐면 감정적인 철벽입니다. 어떤 이성에 대한 뭐랄까요, 커다란 실망감? 그래서 나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곳에는 따뜻한 마음도 있는데 그 기대가 아주 차갑게 식어버려서 어떤 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누군가와 따뜻한 말을 주고받고, 그래서 온도를 서서히 이제 데피고 뭐 그런 것을 지양하는 거죠. 거부하는 그런 감정의 장벽을 쌓아두고 있다라는 걸 뜻해요.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만한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카드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그냥 혼자 독립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또 보인대요. 확실히 여러분은 개인 공간, 개인의 삶, 혼자의 삶, 거기서 내가 안정을 누리고 또 내가 거기서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다져가는 것, 내 삶을 다져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상대는 그렇게 여러분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2번 분들, 이 생각하시는 이 상대방이 최근에 어떤 꾸준히 먼저 연락을 해왔는데도 여러분들이 뭔가 그냥 특별한 뜻 없이 그냥 뭐 통화 마치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면요, 상대가 이렇게 호감을 보이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연락해온 거는 관심이 있었는데 그 연락에 대해서 그냥 연락이구나, 그랬구나, 뭐 쓸데없는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자주 해, 엔간치 좀 해라, 뭐 이렇게 상대방은 느꼈나 봐요. 그리고 만약 2번 분들이 그렇게 상대방이 먼저 연락과 어떤 관심 표명이 없었다면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친구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라클 벨린 카드에서는 우정이란 카드와 우울감,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는 카드가 있는데, 결국 이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상대가 느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더 이상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거부감과 좀 걱정, 그런 슬픔, 어떤 차가운 마음, 이런 것이 여러분들한테 보이나 봐요. 상대방이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이 카드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차가워진 마음이 상대방한테도 느껴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삶, 나 혼자가 훨씬 편하고 어떤 누군가와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는 것처럼 보인다. 상대방은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미지로는요, 이 여우가 나왔는데요. 이분이 여러분과 조금 가까운 사이여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이분이 여러분께 말로 어떤 행동으로 들어볼 수 있었다면, 이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스마트하고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뭐 이렇게 적응하는 거, 이런 것들에 굉장히 능한 사람처럼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역시 여러분이 상대방과 대화를 섞거나 교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한 명을 사랑하면 그 한 명만 오직 좀 바라보는 스타일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다고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께 어떤 의사를 전달하거나 어떤 태도를 보이면 여러분들은 그걸 표면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이면에 있는 모습을 좀 꿰뚫어 보려고 하는, 한마디로 굉장히 눈치가 빠르다. 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 여러분의 어떤 눈치가 보통 만만한 게 아니다. 뭐 속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손해를 볼 만한 일이라던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리분별 능력이 굉장히 빠른 것처럼 상대방은 느끼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분들 이렇게 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차가움과 사람들과의 교류보다는 여러분의 어떤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상대는 느낀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 좀 더 온도가 따뜻해질 수 있는, 마음의 온도가 따뜻해질 수 있는 어떤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의 카드도 여러분들의 어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결코 질책하는 것이 아니네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주관을 믿어도 된다라는 것인데요. 다만 여기 양쪽에 저울이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의 마음의 저울이라면 너무 한쪽으로는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분들이 정말 이성에 대한 어떤 편견이 정말 생겼고, 그래서 이성과 소통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에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그것에 장벽을 치고 있다면, 그건 무게 중심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거잖아요. 그 균형을 맞추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너무 이 세상사와 사람들과 완전 담쌓고 살고 있다, 그런 모습만 아니라면 여러분 마음의 저울 조금 더 중심을 잡으십시오. 여러분한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줬던 뭔가가 있다면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나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준 어떤 시험을 굉장히 멋지게 통과하는 거고, 여러분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대요. 폭스, 여러분 정의. 이 카드 역시 사실은 언젠가는 이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걸 깨고 나와야 된다는 의미를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좀 그런 것이 있었다면 한번 깨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깨고 나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3번 분들, 상대방이 볼 때 여러분들은요, 무언가와 혹은 누군가와 헤어져야 하는데, 거리를 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누군가 혹은 그 무언가와 미련이 남거나 집착을 가지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께서 그것과 거리를 두는 방법을 모르시거나. 3번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그러신가요? 혹시 3번 분들 가운데 이별하신 상대방을 생각하고 뽑으신 분이 계신가요? 사실 이렇게 질문하고 나면 저는 지금 혼자 이걸 찍고 있는 거잖아요. 현타 와요. 다 대답이 없으니까. 이거 원래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상대방이 볼 때는요, 일단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을 좀 얻고 싶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쉬고 싶다, 좀 편안해지고 싶다, 긴장된 상태가 아니라 이완된 상태. 헐리우드 배우로 따지면 이완 맥거리 것처럼. 그리고 김태희님의 동생이신 그 이완.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약간 어떤 결투 그리고 화도 엿보이나 봐요. 여러분들이 약간 불만족스러운 어떤 상황이 있으신가요? 이 은둔자 카드의 역방향은요, 사실 이 상대가 느끼기에는 여러분께서 누군가와 소통하고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것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은 느낀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조금 뭔가 고립되거나 여러분 내면에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자꾸 깊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 있나요? 저는 염려되는 게 3번 분들이 이 상대방이 진짜 원거리에서 멀리 있어서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짝사랑한다면 이런 것을 상대방이 다 느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난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두 분이 좀 그래도 어떤 소통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상대방은 여러분께서 좀 이제는 나와서 동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이 카드를 보면은 상대방이 볼 때는 여러분께서 여러분 안식을 원하신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금 불만이나 좀 짜증이나 화가 나 있는 상태처럼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여성분이시라면 이 남성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성을 포함해서 동성을 포함해서 이 상대방 남성분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왜냐하면 나한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고 만약 3번 분들이 헤어지신 상대방을 생각하고 뽑으신 거라면 이 상대 남성분 주변에서 두 분의 관계를 이간질 하거나 별로 좋게 풀어가지 못하게 뭔가 조언 일을 하는 것이 좀 여러분 께서도 좀 느끼시거나 아니면 이분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열정적이고 뭔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런 집중력 면에서는 굉장히 좋고, 일할 때도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이 원둔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하나 하면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 또 반면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 집중도가 조금 지나치다 보면 굉장히 뭔가 경쟁적이라거나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그 내면 생각들에 좀 침착이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 약간 고립되는 경향도 상대방이 좀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이걸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과 관계가 어느 정도 소통이 있으신 상태라면 여러분들의 집요함이 사실 엿보이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볼 때. 여러분들께서 정말 한 성격 하실 것처럼 상대방이 느끼는 것 같고요. 이게 뭐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이 남성분이시라면 나머지 내용은 똑같지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대 이성분에게 집중하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좀 인기인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너무 친구들과 그 사교적인 모임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가 상대방이 볼 때는 또 그렇게 좀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화상의 카드여가지고.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의 입장이 너무 완고해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상대방이 느끼고 있다. 끝으로 진짜 헤어지신 분들이 뽑았을 것 같아요. 좀 많은 경우에. 만약 그런 경우시라면 여러분께서 이 어떤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집요함이죠. 집요함이 조금 있다고 상대방이 느끼시는 것 같다. 소통이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화도 좀 느껴지고, 상대방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원활하게 좀 풀어내는, 좀 너무 딱 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유연하게 고무처럼 휠 수 있는, 좀 한숨 돌려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풀어가시는 것이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자, 4번 분들, 상대방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조금 소통이 있는 사이라고 하면요, 상대가 봤을 때 여러분은요 굉장히 일을 잘하고 좀 헌신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약간 완벽주의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섬세하고 꼼꼼하고, 그래서 또 애정을 갖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꼼꼼함과 아무래도 좀 잘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의 입장을 조금 고수하려는 어떤 모습도 상대방이 조금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아한 면이 있대요. 되게 예쁘고 아름답고, 여러분 굉장히 지적인 매력이 상대방한테 보여지고 있다. 이 카드를 보시는 분들이 성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패션 감각이라든지 외적인 아름다움, 매력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여성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의 화장이나 머리 스타일도 이분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나 봐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종종 여러분께서 주변이나 어떤 상황,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면도 상대방이 살짝 엿볼 수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약간 어느 정도 사람들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경향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상대방은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분이 정말 조금 어느 정도 교류가 있을 때 해당할 수 있을 법한 얘기인 것 같은데, 상대가 보기에 여러분들의 어떤 정서적인 불만족감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좀 느낄 수 있나 봐요. 여러분이 이따금씩 조금 예민해지는 것이 조금 심해질 수 있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짝사랑이셔가지고 아예 교류가 없고 나는 이 사람을 좀 그래도 지켜보고 있는데 상대는 나한테 전혀 거리감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해당되지는 않겠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한 소리겠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 어떤 특별히 어떤 중요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조금 소통을 할 수 있는 사이라고 하면 이 상대방은요, 여러분이 결국에 나중에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세 장의 카드에서 어떤 성취,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스스로 행운을 불러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계신데,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워낙 또 완벽주의와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따금씩 조금 예민한 모습도 엿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라클 멜린 카드, 여러분들에게서 일종의 철벽도 느껴져요. 제 생각에는 이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들의 이 목성의 카드, 어떤 딱 울타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로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아무나 여러분들이 쿨하게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 밥 먹어요 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만나고 그런 스타일보다는 여러분들만의 경계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은 느낀다. 그리고 그 경계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심리적 영역?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서 이 상대방 역시도 여러분들의 그 울타리에 들어가는 게 너무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만약 여러분들께서 상대방과 어느 정도 대화는 오갔지만 거리감이 있다면 이 상대방이 느낄 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아우라, 아름답고 예쁘고 너무 지적이고 또 일을 참 잘하고 성실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그 경계, 바운더리에 있어서 거기를 넘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사람처럼 느낀다는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분을 사귀거나 좀 헤어지신 사이, 그렇게 좀 관계가 조금 깊숙이 맺어졌던 사이시라면 이분 여러분들이 화났거나 예민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정말 멘탈이 개박살 날 것 같은 뭔가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한테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어떤 잘하려다 보니까 조금 예민해질 수 있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거기서 받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을 좀 바꿔보십시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지만, 스트레스, 내가 화를 내면 풀리죠. 당연하죠. 근데 화를 내면 풀리긴 하는데 나중에 거꾸로 캐시백 받는 거 아시죠? 내가 좀 너무했나? 분명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로 푸는 건 별로 안 좋고 웃기는 걸로 푸십시오. 웃음으로 승화시킨다고 하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4번 분들, 상대방이 느끼는 여러분의 모습은 이렇다고 합니다. 리딩 마치겠습니다. 자, 5번 분들, 먼저 여러분께서 이 상대방을 잘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면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낀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백조가 보이시죠? 그리고 굉장히 재능 있는, 여러분이 능력이 참 좋은 사람, 여러분께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우아한 모습이죠. 백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수면 아래에 발이 막 구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여러분과 거리감이 있는 상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 자신의 삶을 어떤 다른 데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느끼실 텐데, 만약 5번 분들이 상대방과 조금 소통이 있고 관계가 있는 사이라고 하면요, 조금 다릅니다. 양상이. 여러분들 이 수면 아래에, 여러분 이 능력 좋은 모습 아래에 여러분이 굉장히 삶에 있어서 막중한 어떤 짊어진 것 같은
혹은 어떤 거로부터 책임감을 많이 짓누려 하는,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걸 상대방이 느낄 수 있나 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뭔가 일터 그리고 자취를 하시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살면서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 일하면 저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카드 역시 여러분이 어떤 이 지금 가시덤불 안에서 이렇게 좀 갇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 처음에 초밥인 줄 알았더니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페룬이 좀 인성이 썩은 건 줄 알고. 근데 이 카드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다가와서 이 가시덤불 안에서 꺼내주길 바라는 그런 어떤 욕망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5번 분들 이 상대방과 가까운 사이였을 거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벗어나고 싶고, 근데 사실 현실이 내가 뭔가 벗어나기가 이렇게 쉽지 않고, 내가 이렇게 조금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하는 가운데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좀 쉽지 않은 모습을 상대방이 좀 느낄 수 있나 봐요. 그리고 5번 분들 가운데 상대방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지만 최근에 연락을 내가 했다, 연락이 닿았다, 이 상대방이 여러분께 먼저 연락을 하셨든 여러분을 답장을 하셨든 간에 여러분들의 그 답장 혹은 여러분의 연락 그 자체가 이분한테는 굉장히 어떤 깜놀할 만한 어떤 연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이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여러분의 어떤 뜻밖의 연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보내셨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도 못한 어떤 연락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 5번 분들이 헤어지신 분이나 조금 사이가 소원한 분을 생각하고 뽑으셨다면, 그 상대방은요, 여러분의 연락 자체에서 굉장히 자기가 멘탈이 붕괴될 만한 어떤 소식을 들은 듯한 입장이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어떤 그 대화의 뉘앙스하고는 별개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따뜻하게 말을 해도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차가운 말일 수 있거나 굉장히 격정적인 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 알겠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너 잘 살아. 이거 잘 살라는 얘기인데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는 뭔가를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아니면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께서 이 관계를 좀 깨트리는 어떤 얘기를 했다라고 상대방은 주관적으로,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헤어졌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 카드로 이제 조금 추측해보는 것은, 이것이 조금 너무 나간 리딩이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은 여러분이 굉장히 그래도 뭔가 삶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버티고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잘 하겠거니 하면서 뭐랄까요, 조금 방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너무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가지진 않았을까. 만약에 사귀셨던 사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사귀었다는 전제이고 좀 거리감이 있는 상태라면 정말 드릴 말씀은 그것뿐입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소갈이 하시고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지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굉장히 잘 극복해 나가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느낀다. 그리고 만약에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시라고 하면은 이 상대방 분은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점만 그렇게 좀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사실 산다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인간관계에서 나의 집요함과 나의 노력이 꼭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넌 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한다는 말 자체가 조금 넌센스 같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우리가 저 역시도 어떤 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참 힘들죠. 왜냐면 감정이라는 게 또 얽히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준다고 해서 꼭 정비를 해서 나한테 돌려주고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진짜 사람은 서로 각자 생겨 먹은 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이해가 아니라 인정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 이해라는 말이 굉장히 막연하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오히려 인정이란 말이 좀 와닿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욕심을 내면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또 집착하게 될 수 있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리딩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요. 식사 잘 하시고요. 지금 시간을 슬기롭고 재미있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